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숙입니다. 먼저 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발제문 가운데서 한 문장을 인용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해 온 발제문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교수님께서 10분씩을 주셨는데요. 제가 주최 측에서 미리 15분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10분에서 5분 더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윤 교수님 발제문에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사회 주요 현안, 특히 권력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감시하고 그에 대한 사실과 의견을 전하는 언론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나 어떤 권력인가, 정치 권력, 상업 권력, 기업 권력, 광고 권력, 그 외에도 노동 권력이라는 것이 있다. 또 대한민국에서 민노총 권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에 참석한 토론자 4명 가운데서 2분이 신문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방송을 위주로 특히 이제 공영방송에 초점을 맞추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영방송 KBS에서 사건 하나가 있었죠. 언론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수빈 대 한가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저널 그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어쩌면 흘려보셨을 법한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단적으로 현재 2024년 공영방송이 당면한 현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저널 그날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커다란 물줄기가 바뀐 결정적 하루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MC 귀용을 두고서 제작진하고 경영진 간의 갈등이 불거졌죠. 지난 5월이었는데요. 제작진은 한가인 씨를 MC로 확정을 했다. 그리고 녹화를 진행하기 직전에 본부장이 조수빈 아나운서를 진행자로 쓰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수빈 아나운서는 KBS 아나운서 출신이죠. KBS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작진 쪽에서 현업 제작진 쪽에서 이른바 낙하산 MC다라고 하면서 한가인 MC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언론노조, KBS 본부 그리고 현업 제작 PD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켓팅까지 했습니다. 제작진은 경영진이 낙하산 MC를 내려보냈다라고 하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요. 실력 행사 들어갔습니다. KBS PD 협회 이 대목에서 좀 주의하고 들으셔야 되는 것이 최근에 보면 방송 3법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데 현업단체가 6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보면은 PD협회, 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KBS PD협회와 언론노조 KBS 본부 등은 피켓팅을 하면서 낙하산 MC를 내려보낸 제작본부장 물러나라 이렇게 피켓팅 시위를 했습니다. 조수빈 아나운서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출신이다. 현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다. 그리고 채널A와 TV조선 프로그램 등을 진행을 해서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거부를 했어요. 거대 공영방송사가 진행자 한 명을 두고서 내부에서 말하자면 전쟁이 벌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조수빈이냐 한가인이냐 이 논란에는 2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절차적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념적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 절차적 문제 한번 보죠. 방송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방송사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제작진이 먼저 후보를 선정을 하면은 간부하고 상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게 되죠.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도 MBC에 있을 때 여러 사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 간부들이 또 추천하는 사람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인 점수를 매겨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저널 그날의 전후 사정을 보면은 제작진은 한가인 씨로 이미 결정을 했고 또 간부들한테 보고를 했지만 최종 결정이 되기도 전에 녹화 일정을 잡은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받은 인상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 주체 당사자가 현업 제작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왜냐하면은 이 현업 제작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간부들한테 올렸는데 위에서 조수빈으로 다시 내려보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나중에 그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확정되기도 전에 현업 제작진이 먼저 한가인 씨로 확정을 지었고, 그러니까 결정 주체가 제작진이고 오히려 본부장이나 간부들이 외부의 간섭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두 번째 이념적 문제인데요. 조수빈 아나운서가 역사저널의 진행자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지적한 제작진의 이유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통합위원회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 출신이란 건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전 중요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좌파 진영을 대표하는 조직이 민노총이라고 하는 데는 아마 이견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현재 수치가 업데이트는 안 됐더라고요. 2021년 현재 121만 명의 회원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민노총은 강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한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고 좌파 진보 정당들과 연대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영방송사 직원들이 노조원으로 있는 언론노조가 좌파 이념이 선명한 민노총 산하다. 이런 사실은 이 이념적 방향이 어느 쪽으로 편향돼 있나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KBS와 MBC 등 양대 공영방송사의 노조원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요. KBS의 경우에 2024년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한 숫자가 2024년 5월 현재 전체 직원 4,000명 가운데 언론 노조원이 2,100여 명입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죠. 또 MBC도 정규직 계약직을 포함한 1,700명 가운데서 1,000여 명이 언론 노조원입니다. 그리고 물론 상급 기관인 민노총에 또 조합비를 내고 있죠. 양대 공영방송의 압도적 다수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이라는 수치는 공영방송의 보도 시사 프로그램,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까지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 수 있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 갈등 사례에서 드러난 것은 언론노조원이 다수인 제작진과 경영진 간의 힘겨루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제작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제작진의 압도적 다수인 언론노조원들은 민노총 산하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민노총 산하에 언론노조가 존재하는 동안 보수 우파 성향이라는 이유로 진행자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 집권 때 선임된 MBC 사장이 최승호, 박성재 이 두 사람 다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최승호, 박성재 두 사람 모두 언론노조 위원장을 지냈고요. 뚜렷한 좌파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최승호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 현직 PD로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뉴스타파로 가서는 공범자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비난 비판했습니다. 박성재 사장은 기사화도 됐는데요. 조국 지지 집회에 대해서
딱 보면 100만 명이다. 이런 참 우리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광화문 시위에 참여하는 우파 성향의 시민들에 대해서도 정신이 약간 좀 마싱한 사람들이다. 이런 아주 이념적 편향성이 분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언론노조 KBS 본부가 역사저널 제작진과 함께 조수빈 아나운서를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그동안 발표한 성명과 보도자료를 제가 언론노조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그동안의 이력이 다 나와 있거든요. 알림란에 성명하고 보도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보면요. 이거 제가 인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보면 우파 정부에는 굉장히 반대하는 성명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냈고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비판적인 성명이 없습니다. 몇 가지 제목만 읽어드리면 대한민국 방송은 이명박 정권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영린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 결국 승리할 것이다. 장무라비, 한성교 의원, 문방위원장 내정은 국민 모욕이다. 안광한, 이진숙을 MBC 사장으로 선임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탄핵 결정 환영한다. 이거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제는 적폐청산이다. 공정방송 파업 무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성명. 공영방송 정상화는 적폐 인사 청산이 최우선이다. 요거는 이제 2017년 8월 14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거하고 저 발제문을 비교를 해보시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성명 냈을 때 비교를 해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하면서 실로 오랜만에 대통령님과 기자들의 사전 조율 없는 기자회견을 지켜보았습니다. 점점점 하면서 굉장히 예의를 갖췄나 하면 윤석열 대통령 때는 제목이 언론 자유 파괴 문답 빠진 쇼통에 속을 국민은 없다. 이런 것들만 봐도 제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이 언론노조 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가 어떤 식으로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순덕 고문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신문과 공영방송하고는 처한 입지가 환경이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영향력은 공영방송에서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조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방송사 내 기구나 제도를 통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영구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MBC의 경우 보도국장 등 주요 국장의 경우 구성원들의 임명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언론노조가 비토를 하면 주요 보직 국장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최창섭 교수님께서 다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하자면 언론사 내에서 다수인 언론 노조가 소수인 경영진을 지배하는 구조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도국장을 하고 싶다. 시사제작국장을 하고 싶다. 언론 노조가 말하자면 현업 조합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비토를 하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보도국장을 좀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명약 관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생략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방송법이 통과가 되면은 언론 노조와 이념적 괴를 같이 하는 좌파 인사만 공영방송사의 사장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내거는 구호는 공영방송을 방송인들에게 돌려주자. 아마 그 길 가는 시민들이 들으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 왜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냐,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안에 따르면 현재 9명 MBC 또 11명 KBS로 돼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21명으로 늘어나죠. 정당 5명. 오케이, 이거는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 치면 민주당이 한 3명, 국민의힘이 한 2명 정도 될 수가 있겠고요. 관련 학회 6명인데 이 관련 학회가 현재로는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언론학자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학회 왜 또 특히 이제 언론 유관 학회만 관여를 해야 되냐. 방송은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 모두의 것인데 정치학회는 왜 안 되고 또 다른 학회는 왜 안 되고 오히려 언론학회나 방송학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직 기자나 PD들이 그 수업을 듣고 오히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권을 가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직능단체, 현업단체, 아까 말씀드렸죠. PD협회, 기술인협회, 기자협회. 여기는 거의 제가 보면은 가능성 100%로 50% 이상은 언론노조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수치는 안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MBC가 압도적으로 절반 이상이 구성원 절반 이상이 노조원이기 때문에요. 이런 쪽에서 사장 추천권을 가지게 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토론의 주제로 돌아가서 제4부로서의 공영방송 역할을 하려면 특정 이념 성향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언론 노조가 정말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 후견주의뿐만 아니라 노동 후견주의, 민노총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를 참 언론인으로 선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